요즘 뉴스만 켜면 온통 금리 얘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매일 돈 맡기고 대출 받는 바로 그 은행들한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면 엄청 나쁜 걸까요? 이게 참 질문은 간단해 보이는데 답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면요. 진짜 완전히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어떤 은행은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 축포를 터뜨리는데 바로 그 옆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은행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미스터리 바로 이겁니다. 이 고금리의 역설. 자, 그래서 이 상충되는 신호들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금리는 은행에게 양날의 검이라는 거요. 한쪽으로는 엄청난 이익을 주지만 다른 쪽으로는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런지 은행이 돈 버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은행한테 좋은 쪽, 그러니까 고금리가 어떻게 약이 되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순이자 마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사실 은행 비즈니스의 핵심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랑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받는 이자, 그 사이의 차이 있잖아요.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순이자 마진이 바로 그겁니다. 은행은 바로 그 차액, 그 마진으로 먹고 사는 거죠. 자, 금리가 막 오르는 시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진짜 칼같이 팍팍 오르는데 이상하게 내 예금 통장에 붙는 이자는 엄청 찔끔찔끔 오르거나 잘 안 오르죠. 바로 그 속도 차이. 그것 때문에 은행이 먹는 마진이 쭉쭉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면 재미없죠. 이렇게 마진이 늘어난다고 은행들이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이 달콤한 마진의 뒷면에는 아주 날카로운 두 개의 칼날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위험, 그건 바로 은행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고객들로부터 시작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 부담이 결국엔 부메랑처럼 은행한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고정금리 대출은 금리가 올라도 매달 내는 돈이 똑같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금리가 오르는 족족 내가 갚아야 할 월 상환액이 그냥 수직으로 상승하는 겁니다. 이러니 버텨내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으면 은행은 뭘 해야 할까요? 바로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쌓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비상금이에요. 아, 이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싶은 돈을 미리 손실로 처리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으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대손충당금이 늘어나면 결국 남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오케이. 첫 번째 위험이 대출에서 왔다면 두 번째 위험은 은행의 또 다른 자산, 바로 투자에서 옵니다. 은행들이 안전자산으로 잔뜩 사놓은 국채 같은 거요. 여기서 문제가 터질 줄은 많은 사람들이 몰랐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요. 지금 시장에 나가면 연 5% 이자를 주는 채권이 널렸는데 은행이 예전에 사놓은 연 1%짜리 채권을 누가 제값 주고 사겠어요? 당연히 아무도 안 사죠. 그러니까 이 채권의 현재 가치는 폭락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 증권의 경우에는요, 이 종이 위의 손실이 순식간에 은행의 목을 조르는 진짜 손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건 이자 마진이라는 득과 대출 손실 및 투자 손실이라는 실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인 셈입니다. 그럼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질까요? 정답은 은행 나름이다, 입니다. 왜냐면 세상의 모든 은행이 다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종류의 은행이 있습니다. 한쪽은 주로 변동금리로 위험한 대출을 많이 내주고 자금도 고객 예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그때그때 빌려오는 좀 불안한 은행이에요. 반면 다른 쪽은 우리 같은 고객들의 안정적인 예금을 바탕으로 주로 고정금리 우량 대출을 보유한 은행이죠. 고금리라는 파도가 쳤을 때 어느 배가 더 쉽게 뒤집힐지는 사실 너무나 명백하죠? 그리고 이건 그냥 추측이 아니고요. IMF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특히 변동금리로 위험한 대출을 많이 내준 은행들의 경우 고금리의 순효과는 결국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즉, 이자 마진으로 좀 버는 것 같아도 결국 대출 부실로 터지는 손실이 훨씬 더 커서 결론적으로는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취약한 은행 몇 개가 무너지면서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걸 막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금융 안전벨트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현명한 정책적 장치들이 등장합니다. 이 안전벨트라는 건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LTV, DSR처럼 우리가 익히 들어본 규지들입니다. 이건 마치 지진이 잦은 곳에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것과 같아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애초에 사람들이 너무 무리해서 빚을 내지 못하도록 미리 룰을 정해두는 거죠. 아주 선제적인 조치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이런 차주 규제가 빡빡한 시스템에서는요, 실업률이 급등하는 것 같은 엄청난 경제 충격이 와도 대출 손실이 훨씬 적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규제가 느슨한 곳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죠. 이 안전벨트가 제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내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금리 시대에 은행의 운명을 가르는 건 개별 은행이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그 은행을 둘러싼 금융 시스템의 안전벨트가 얼마나 잘 채워져 있는지, 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바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우리가 메고 있는 이 금융 안전벨트, 과연 다음번에 닥쳐올 거대한 충격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튼튼하게 조여져 있을까요?